전화금융 사기 수법이 날로 지나면서 전남 지역 피해가 늘고 있습니다. 저렴한 이자의 대출을 안내하고 거액의 돈을 가로채는 수법이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순천 경전선 도심 통과 구간 계획을 반대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순천시와 의회에 이어 지역단체들의 반대 집회가 이어졌습니다. 전기차가 친환경차로 주목받으면서 충전소 보급이 확대되고 있습니다. 전국에서 섬이 가장 많은 신안군에도 충전소 보급이 본격화됩니다. 지난 주말 순천과 구례에서 물놀이를 하던 피서객이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전남뉴스입니다. 최근 전남에 폭염이 지속되면서 안전사고와 농작물 관리에 주의가 요구됩니다. 전남도에 따르면 올해 낮 최고 기온이 33도 이상인 폭염특보 일수는 지난 5일 기준 지난해 같은 기간 30일에서 올해는 36일로 6일 증가했습니다. 전남도는 폭염특보가 발령되면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보건소 연락처를 사전에 확인하고 가급적 낮 시간 작업을 자제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전남도는 농작물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69억 원을 들여 관수시설과 살수장치 등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휴가철을 맞은 지난 주말 전남에선 물놀이를 하던 피서객이 숨지는 사고가 잇따라 발생했습니다. 순천소방서는 지난 7일 오후 2시쯤 순천 서면의 한 계곡에서 60대 남성 A씨가 물에 빠져 의식이 없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해 A씨를 병원으로 옮겼지만 숨졌습니다. 앞서 전날에는 구례 섬진강에서 물놀이를 하던 10대 B군이 물에 빠져 숨졌습니다. 경찰은 B군에 대해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전화금융 사기 수법이 날로 교묘해지면서 전남 지역에선 그 피해가 대폭 증가했습니다. 특히 저렴한 이자로 대출을 해주겠다고 속여 거액의 돈을 가로채는 수법이 기승을 부리고 있는데요. 법적 규제는 없는지, 어떤 점을 조심해야 하는지 취재했습니다. 보도에 송하영 기자입니다. 지난달 14일, 여수의 한 도심에서 전화금융 사기 현금 수거책이 검거됐습니다. 시중은행보다 낮은 금리로 전환대출 해주겠다며 기존 대출을 현금으로 상환하라고 속여 1,000만 원을 받아내려고 했습니다. 다행히 피해를 입을 뻔한 시민이 경찰에 먼저 신고하면서 미수에 그칠 수 있었던 사건. 이 같은 대면 편취형 전화금융 사기범은 대출 상품을 안내하는 문자나 전화로 접근한 뒤 대출 신청서를 작성해야 한다고 피해자에게 메시지로 인터넷 주소를 전송합니다. 이때 접속하게 되면 악성 애플리케이션이 설치되는데 피해자가 금융기관에 전화를 걸어도 관계자를 사칭한 사기범이 받게 됩니다. 그러면서 기존 대출을 갚으라고 속인 뒤 직접 만나 현금을 가로채는 겁니다. 최근 3년 동안 전남에서 발생한 대면 편취형 전화금융 사기 피해 건수를 살펴보면 2019년 16건에서 2020년 130건, 2021년 527건으로 증가해 3년 사이 30배 이상 대폭 늘었습니다. 계좌이체로 돈을 빼돌리는 게 쉽지 않자 만나서 돈을 받아가는 금융사기가 늘고 있는 겁니다. 전문가들은 일단 돈을 넘기면 추적이 어려운 만큼 범죄자가 가로챈 돈을 자신의 통장으로 입금할 수 없도록 법적 규제가 필요하다고 말합니다. 대면 편취 후 범죄자들이 입금한 계좌를 경찰이 파악한 경우에 계좌 이체된 경우와 마찬가지로 지급 정지할 수 있도록 관련 법령을 조속히 정비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또 경찰은 피해 예방을 위해 돈을 요구할 경우 무조건 의심부터 해야 한다고 당부했습니다. 금융 관련 대출 시 어떠한 경우라도 상환금 등 선입금, 현금을 요구하지 않으며 출처를 알 수 없는 그 어플 URL을 클릭하여 악성 코드가 설치되게 해서는 아니 되겠습니다. 갈수록 교묘해진 수법으로 피해를 키워가는 전화금융 사기. 지난해 전남 지역에서 발생한 전화금융 사기 피해 금액은 169억 원으로 2020년 대비 2배 이상 증가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송하영입니다. 순천시 여성단체 협의회가 경전선 전철화 사업의 도심 우회를 촉구하고 나섰습니다. 순천시 여성단체 협의회는 경전선이 90여 년 동안 노선 변경 없이 운행되다 전철화 사업이 진행되고 있다며 열차 운행 횟수가 기존 6회에서 40여 회로 증가하게 되면서 여러 가지 문제가 예견된다고 밝혔습니다.
주요 문제점으로는 철도와 만나는 교차로가 10곳이어서 교통체증과 사고 위험이 늘고 철도 운행량이 늘면서 주변 지역의 정주 여건이 훼손될 것이라며 도심 구간을 반드시 우회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지난 4월 순천의 한 골프장에서 이용객이 연못에 빠져 숨진 사건과 관련해 경찰이 캐디의 책임 여부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전남경찰청은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경기보조원 A모 씨를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연못 주변 울타리 등 시설물 안전 조치를 제대로 하지 않은 혐의로 골프장 안전 담당자 1명도 입건됐습니다. 경찰은 이번 사건이 사업주에게 책임을 묻는 중대재해처벌법에 해당하는지 검토하고 있습니다. 전기차가 차세대 친환경차로 주목받으면서 충전소 보급도 점차 확대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산간 오지나 섬마을은 기반 구축이 더딘 탓에 충전소가 턱없이 모자란 상황인데요. 전국에서 섬이 가장 많은 전남 신안군이 솔선수범에 나섰습니다. 외딴섬까지 충전소 보급을 확대하기로 해 기대를 모으고 있습니다. 고정민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전남 목포에서 100길로 2시간 정도 달려 도착한 섬 신안 비금도. 섬 주민 박호민 씨는 화물용 전기차를 이용하고 있는데 이만저만 불편한 게 아닙니다. 전기차 충전소가 단 한 곳도 없어 장거리 이동에 부담이 된다는 겁니다. 농번기엔 넉넉하게 충전할 수 있는 시간이 부족해 전기차를 세워놓는 경우도 다반사입니다. 충전소가 없는 섬 지역은 이렇게 주민들이 가정용 충전기에 의존하고 있는데 완전히 충전하기까지는 빨라야 하루, 길게는 이틀 정도 걸립니다. 이마저도 섬 주민들이나 이용할 수 있고 관광객들은 엄두도 내지 못합니다. 충전소가 아예 없어요. 없어서 배 타고 목포까지 가려면은 암태나 앞에도나 가서 충전을 해야 되는데 그 이제 시간적으로 안 맞고 이제 가다가 서버리면은 그저저도 견인도 안 되고 그러니까 좀 어려운 점이 많이 있죠. 그런데 내년부턴 섬마을 주민들이 가정용 충전기에 의존하지 않아도 될 전망입니다. 공공기관과 민간기업이 손잡고 충전소 보급에 나선 겁니다. 앞으로 전기차 충전소가 들어설 신안의 섬마을은 모두 14곳. 비금과 도초, 하이장산 신이 등 아직까지 다리를 놓지 못한 곳이 대부분입니다. 육지에서 편도로 3시간가량 떨어진 흑산곤역까지 충전소가 들어서게 됩니다. 충전소 구축은 이달부터 공사가 시작돼 올해 안에 모두 마무리될 예정입니다. 이르면 연말부턴 2시간 만에 완전 충전이 가능한 고속 충전기를 섬에서도 이용할 수 있게 됩니다. 섬마을 충전소 보급은 전국 최초로 신안군과 민간기업이 머리를 맞대고 정부 공모 사업에 도전했기에 가능했던 일입니다. 그렇습니다. 전국 최초로 자치단체와 민간기업이 협력을 해서 다른 지역보다는 지역 여건이 열악한데도 급속히 충전 문제가 해결이 되면 신안군에도 친환경 전기차가 많이 보급되지 않을까, 그런 기반시설이 될 걸로 저희들이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전국의 섬마을은 전기차 충전소가 아예 없거나 극소수에 불과한 게 현실. 공공기관과 민간의 적극적인 의지로 충전소 보급이 시작되면서 탄소 중립 실현과 정주 여건 개선에 한 걸음 더 다가서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고정민입니다. 광양시가 도내 시군 최초로 개인과 개인 사업자에 대한 주민세 전액을 감면하기로 했습니다. 이번 감면은 코로나19 극복 지원을 위해 의회 동의를 거쳐 결정됐으며 감면 규모는 주민세 개인분 6억 8천만 원과 개인 사업소분 2억 9천여만 원으로 약 9억 7천여만 원입니다. 단 법인 사업자와 사업장 연면적이 330제곱미터를 넘는 개인 사업자는 감면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지난 7일 막을 내린 장흥 물축제에 60만 명이 다녀간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3년 만에 열린 물축제는 이틀 늘어난 9일 동안 진행됐으며 전국에서 많은 관광객이 방문해 여름 대표 축제로 호응을 얻었습니다. 낮에는 물싸움, 밤에는 파티 등 다양한 프로그램이 인기를 모았고 프로그램 이용료의 일부를 지역 상품권으로 돌려줘 지역 내 재소비를 이끌어냈습니다.
해마다 수익금 일부를 기부하는 물축제는 올해도 1억여 원을 유니세프 물부족 국가와 전남사회복지 공동모금회 등의 후원금으로 전달했습니다. 목포시가 공무원의 휴식을 보장하기 위해 내년부터 점심시간 휴무제를 시행합니다. 휴무제 운영 시간은 낮 12시부터 1시까지며 목포시청과 사업소, 행정복지센터 등에서 시행될 예정입니다. 목포시는 전면 시행에 앞서 홍보를 강화하고 오는 10월부터 일부 동지역에서 우선 시행하기로 했습니다. 현행 공무원 복무 규정에는 점심시간이 12시에서 1시로 명시돼 있지만 공무원들은 주민 편의를 위해 교대로 근무해 왔습니다. 고흥군이 실시한 결핵 무료 이동검진을 통해 주민 30여 명이 의심소견을 확인했습니다. 고흥군은 최근 노인복지시설 등 8곳을 방문해 주민 730여 명을 대상으로 무료 결핵검진을 진행했습니다. 흉부 엑스레이 촬영 후 실시간 원격 판독이 이루어졌으며 의심소견을 받은 31명에 대해 추가 정밀검사가 진행 중입니다. 고흥군은 2차례 정밀검사 결과 최종적으로 결핵 확진을 받은 주민에 대해서는 완치될 때까지 치료를 도울 계획입니다. 고흥군이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을 위해 일상회복 지원금을 지급합니다. 지원 대상은 7월 31일 기준 사업자 등록이 되어 있는 연매출 10억 원 이하의 소상공인으로 대상자는 8일부터 오는 31일까지 읍면사무소를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고흥군은 업체당 150만 원을 지급할 계획이며 이달 말 임시회를 통해 추경 예산을 확보한 뒤 추석 전에 지급될 수 있도록 할 방침입니다. 올해로 20번째 열리는 거문도 백도 은빛바다 체험 행사가 오는 12일부터 열립니다. 이번 행사에서는 은빛가요제 본선 경연과 고둥잡기와 맨손 활어잡기 등 관광객이 직접 참여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 진행될 예정입니다. 또 거문고 역사문화관과 해풍쑥 홍보관 등에서 지리 역사와 자연 생태를 학습할 수 있는 전시도 함께 즐길 수 있습니다. 휴일의 영향으로 코로나19 확진자가 소폭 감소했습니다. 7일 하루 전남 지역의 코로나19 확진자는 2,045명으로 순천 414명, 여수 341명, 목포 299명이 감염됐습니다. 사망자는 나오지 않았으며 위중증 환자는 22명으로 집계됐습니다. 전남의 월요일 확진자 수는 일주일 전보다는 1,000여 명이 감소한 수치로 감소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최근 코로나19 재택치료 집중관리군에 대한 모니터링이 중단되면서 전남도가 60세 이상 재택치료 독거노인을 특별관리합니다. 코로나19 특별관리 전담반은 60세 이상 재택치료 독거노인과 거동이 불편한 장애인 등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1일 2회 이상 전화로 건강 상태를 확인합니다. 이상 징후가 발견되면 호흡기 환자 진료센터와 연계해 진료를 받도록 하고 응급 후송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7일 오전 10시 50분쯤 포스코 광양제철소의 한 설비에서 화재가 발생했습니다. 이불로 광석을 수송하는 컨베이어 벨트 70m가 타면서 500만 원 상당의 재산 피해가 발생했고 다행히 인명피해는 없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광양소방서는 베어링 부품의 노후와 오일 고착화 등이 원인으로 추정된다고 밝혔습니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관계자 등을 상대로 정확한 화재 원인 등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순천시가 공공하수처리장에 방치된 유휴부지를 활용해서 맨발로 걸을 수 있는 생태 정원을 조성했습니다. 순천시는 4천여 톤의 자갈과 잡석을 첨단 산업단지로 방출하는 토목공사를 시작으로 3천여 톤의 황토를 반입시켜 부지를 정리하고 잔디광장으로 가꿨다고 밝혔습니다. 이른바 한반도 백두대간 생태정원은 한반도 16개 시도 경계와 백두대간 동선을 마사토로 정비해서 전체 길이 600m를 맨발로 걸을 수 있습니다. 여수 덕충동의 한 아파트에서 불이 나 소방당국이 긴급 진화 작업에 나섰습니다. 여수 소방서는 7일 저녁 8시 20분쯤 아파트 3층에 불이 났다는 신고를 접수한 뒤 소방 인력 30여 명과 장비 10대를 투입해 30분 만에 완전히 진압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불로 주민 100여 명이 긴급 대피했으며 다행히 인명피해는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소방당국은 에어컨 실외기실에서 불이 시작된 것으로 보고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할 방침입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